지금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는 대출 규제, 과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좀 이걸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수도권은 지금처럼 0.75%만 줄이겠지만 수도권은 지금 과열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당초 50%가 아니라 80%를 적용을 해서 1.2%만큼 더 가산을 해서 줄이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입니다. 네, 같이 인사 어색하시네요. 다시 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희 부동산 공부를 하는 채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저런 전문가님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네. 저는 오늘이 정말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할 때 실전 부동산 투자자라면 정말 이 분야를 깊게 파고 연구해서 뭔가를 해야 남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거든요. 네. 네. 대출 전문가 모셨습니다. 푸팽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펙입니다. 네. 정말 모시고 싶은 전문가 분야에 이미 자리 잡고 굉장히 전문가로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을 모시게 돼서 오늘 영광입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가 네. 투자를 할 때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1박 2일 가능하네요. 언제든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은행원이 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책을 또 쓰셨죠? 사실은 은행 다닐 때는요, 네네. 저 투자를 하진 않았고요. 그때? 네. 은행에서 퇴사를 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은행에서 배웠던 대출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이 돼야 되는 그런 대출 활용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짧게 줄여서 저는 대출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대출력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직접 활용을 해서 저도 이제 수익이 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출은 저만 알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레버리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출 상담사로 네. 원래 이제 전직 은행원이었으니까 네. 그 경력을 살려서 지금은 열심히 1, 2, 3금융 전부 이제 협력해서 대출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담해드리고 은행 연결해드리고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사실 1, 2, 3금융 다양한 대출 상품을 다 접하시다 보면은 네. 머리 복잡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어차피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대출들은 또 이제 종류는 많지만 또 정해져 있어요. 뭐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대출, 뭐 기타 대출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출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잘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네. 게 기존에 나오는 뭐 1금융권 대출이나 네네. 정규적으로 누구나 가서 뭐 받을 수 있는 대출 말고 네네.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운이 좋으면 한 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이라 하더라도 1금융권 은행에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굳이 2금융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대출의 2금융권 그리고 현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증빙을 위해서 3금융을 잠깐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연끌을 한다기보다는 대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잠깐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티가 나는 게요. 네. 시청자님 보실 때는 우리 푸팽님께서 뭐 밑에 보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진행을 하기 위한 큐시트고요. 대답이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 네네. 말씀하시는 거 정말 조목조목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이게 다 여기다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한데. 말 속도가 빨라가지고 네. 이게 최대한 이제 늦게 하고 싶은데 이제 네.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빠른데 네. 1.25배, 1.5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보통은 유튜브 보면 계속 이제 네. 빨리 듣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된다. 예. 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풀팩이란 이름은 왜? 네. 제가 왜냐면 이 대출 상담사 하기 전에 사실은 플리츠 팩토리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대문에 뭐 옷이나 이런 거 사입하러 가면 네네. 그 동대문 언니 사장분들이 저한테 플리츠 팩토리 너무 길다. 풀팩으로 해라. 그래서 장기를 풀팩으로 맨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문 사장님들이 이제 정해주셔가지고. 이름이네요. 네. 남들한테 불려졌던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풀 패키지로 사람들 다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부동산 대출을 해주시나? 네. 1, 2, 3금융권 네. 해주시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네네네. 그것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건 아니네요. 네네. 아, 그랬군요. 은행원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은 노하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네. 풀팽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인사드렸고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그럼요.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는 대출 규제, 맞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렇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스트레스 DSR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일단 DSR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 LTV라고 해서 담보 비율, 즉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비규제 지역에 무주택자가 산다 그러면 7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70%가 LTV라는 개념이라면 이제 은행에서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7억 정도를 빌려줄 수 있어도 차주가 이거를 갚을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라는 개념이 DTI, DSR인데요. 이 DTI는 DSR의 순환맛이라고 보면 되고 이 DSR은 총 부채, 그러니까 이 차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을 본인의 연봉으로 나눈 비율이 40%를 넘으면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 어머, 40%예요. 네, DSR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줄게 라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야만 내가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그 상환 부담, 즉 상환 능력이 있는 걸 보고 빌려준다라고 하면 네네. 상환 부담이 많아지면 DSR에서 불리해지겠죠. 네네. 네, 이 DSR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 상환 부담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차주의 부담이 높아지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거. 그게 이제 이 스트레스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트레스 금리는 가상금리예요. 즉 내가 4%의 원래 대출을 받는데 애당초 나갈 때 변동형 차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이게 4%가 아니라 4.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6개월 뒤에는 또 5%가 될 수도 있고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대출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차주가 불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다라는 불안감을 그냥 애당초 대출 나갈 때부터 좀 적용을 시켜서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을 해서 4%의 대출로 나가지만 너는 1.2% 즉 수도권에서 이제 집 살 때는 1.2의 가상금리가 붙거든요. 그럼 5.2%로 대출 나간다고 치고 대출 한도를 그렇게 적게 해서 나갈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5.2%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한도만 5.2%에 맞춰서 늦게 그러니까 적게 나가고 내 대출은 4%에 나가는 거죠. 즉 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가상 금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금리를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가 항상 이제 초대의 관심사였는데요.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제 시작된 거는 24년 2월 26일부터였어요. 네. 스트레스 1단계를 도입을 해서 정부에서 이 변동형 차축에 대해서 갑자기 1.5%는 하한 금리를 바로 적용을 하면 시장 상황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1.5에 25%만 적용을 할게. 그렇게 해서 1단계는 0.375%만 적용을 해서 그만큼 대출 한도를 낮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단계가 이번 9월부터 적용이 되면서 이것보다는 더 높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 1.5에 50%. 즉 0.75% 정도를 이제는 우리가 대출 한도를 줄여서 나가겠다. 근데 갑자기 이제 8월 21일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0.75만 줄여서 나가려고 보니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좀 이걸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수도권은 지금처럼 0.75%만 줄이겠지만 수도권은 지금 과열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당초 50%가 아니라 80%를 적용을 해서 1.2%만큼 더 가산을 해서 줄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가산금리가 1.2%가 적용이 되고 비수도권, 지방에서 집 사실 때는 0.75%가 적용이 돼서 수도권에서 집 살 때 더 내가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속사포 같으신데. 너무 제가 이거 네. 빠듯하게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볼 네. 때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도 지금- 저처럼 따라오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네. 한번 복습 한번 네. 복귀 한번 네. 해보면 네. 결국 이제
전체 그 부동산 가격의 70%까지 대출해주기가 LTV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DSR하고 DTI는 개념을. 뭐 어쨌든 소득 대비해서 네, 맞아요. 뭐 대출을 해주겠다. 네, 뭐 상환 능력을 보고.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네.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나온 스트레스 DSR은 네. 이거에다가 네. 사실은 어떤 가상금리를 넣어서 맞아요. 원래 그 DSR로 나오는 금액보다도 더 적게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효과가 난다 이런 맞습니다. 뜻인 총량을 거잖아요. 줄일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 DSR. 그럼 결국은 이게 1.2%까지 지금 수도권 네.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금감위가 이렇게 밝혔다면 네, 5%에서 한 20% 정도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인가요?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은행권에 대출을 받으러 가보면 네. 우리가 상품을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네. 지금과 같이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1.2%가 적용이 되지만 고정금리가 들어가는 혼합형이라든지 주기형 상품을 갖게 되면 또 그 폭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차주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제 스트레스 DSR이 1단계 도입됐을 때는 한 3억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좋다. 네. 현실적으로 가격 얘기해 주니까 좋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네. 이제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에서 사실 때는 3억 좀 넘는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가면 2억 8,700 정도 나오는. 네, 네. 네. MCI나 MCG라고 해서 어렵다. 네. MCI. MCG를 전면 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거의 다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LTV 설명에서 빠진 게 뭐냐면 10억짜리 집에서 70%, 즉 7억의 대출이 LTV만 보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방공제라는 개념이 원래 더 들어가야 돼요. 이 방공제라는 건 최우선 변제금 개념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액임차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5,500만 원,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빼서 대출이 나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 임대인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의 근저당보다 뒤에 있다 하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금은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당초 대출이 나갈 때 방공제 하고 나가겠다. 그만큼 줄여서 나가겠다라는 건데 서울은 그게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차감하는 거고 네,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이제 4,800만 원. 즉 지역별로도 그 방공제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84 기준으로 해서 34평이 보통 방이 3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마다 다 빼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집 사면 이 5,500만 원 곱하기 3, 1억 6,500을 또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MCI나 MCG라는 거 상품을 가입을 해서 방 공제를 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게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 MCI나 MCG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이 이제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려고 이 방공제 상품을 이제 무조건 방공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입을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MCI, MCG를 가입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스트레스 DSR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연봉 같은 경우에 한 몇 천만 원 줄어드는 거였는데 네. 이거 서울에 집 살 때 5,500만 원 확확 줄어들어 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스트레스 DSR 2단계의 효과보다 이렇게 방공제를 못하게 함으로써 대출을 다 빼버리는 거.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MCI, MCG라는 어떤 뭐 보증보험 같은 게 있나 보네요. 네, 방공제 이제 받는데. 방공제를, 그런 거를 하고. 사용하면 좀 더 나온다? 네, 대출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무조건 방공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도입되면 이제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효과가 오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범위가 이제 주택 매매를 할 때 네, 네. 어떤 그 구조 이런 거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전세에 대한 대출도 또 그렇죠. 많이 좀 말씀을 네, 네, 물어보죠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우리가